반갑습니다. 송조준입니다. 요즘 참 영상을 올리는 게 쉽지가 않네요. 하도 이제 노란 딱지가 많이 붙어가지고 몇 번씩이나 영상을 또 지우게 되고 참 가슴이 아픕니다. 오늘 제가 한번 영상의 내용을 이렇게 한번 시작을 해보고 싶습니다. 한 가지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아마 이 영상을 지금 보시는 시점 자체가 아침에 이제 또 추운 날 피곤한 몸을 또 이끄시고 출근하고 계시는 그 와중에 이 영상을 보실 수도 있고, 아니면 또 그렇게 또 직장에서 많이 고생하고 난 뒤에 퇴근하시면서 이 영상을 보실 수도 있겠고, 아니면 퇴근하고 난 다음에 집에서 좀 쉬면서 이 영상을 또 보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떤 경우든지 간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목표는 간단하겠죠. 그렇죠?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나 자신을 위해, 그리고 또 내 가족을 위해, 또 내 자손을 위해 가지고 이 집이라도 한 채를 사고, 또 이 집뿐만 아니라 가구도 잘 장만을 해놓고, 이런 식으로 내 삶을 윤택하게 하기 위해 가지고 오늘도 이렇게 힘들지만 참고 또 참아가지고 일을 또 하셨을 겁니다. 근데 만약에 제가 한번 이런 질문을 좀 드리고 싶어요. 만약에 국가에서 갑자기 나서가지고 여러분들이 그렇게나 애를 써가지고 겨우겨우 해가지고 한 채 집을 마련했는데 그 집을 공유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뺏어간다면은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조금 드실 겁니까? 제가 한번 내용을 조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번에 이런 당이 하나 만들어졌습니다. 기본소득당이라고 하는 신당인데요. 이런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왜 일을 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돈을 주나요? 무슨 얘기냐? 밑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죠. 토지는 한 개인의 것이 아니라 사회의 것입니다. 하지만 토지에 기반한 부동산으로 얻어지는 부는 소수에게만 돌아갑니다. 이를 모든 사회 구성원이 나누어야 합니다. 자, 여러분들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나 열심히 일을 하셔가지고 오늘도 고생을 하고 내일도 고생하고 계속 해가지고 고생해가지고 겨우겨우 해가지고 집을 한 차례 마련했는데, 그거는 노동을 통해가지고 재산을 획득하는 방식이 아니기 때문에 그 부동산은 여러분 것이 돼서는 안 된다, 공유해야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게 지금 저분들의 주장입니다. 여러분들은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이 드십니까? 주식을 통해 가지고 재산을 불리거나, 아니면은 부동산을 통해 가지고 재산을 불리거나, 이 모든 것들 같은 경우는 부당한 것이 되어야 된다라는 게 저분들의 생각이고, 오로지 육체 노동을 통해 가지고만 재산을 획득하는 것이 진짜 재산이다라고 하는 게 저분들의 생각이죠. 벌써 한참 지났어요. 무덤으로 들어갔어도 옛날에 들어갔어야 되는 옛날식의 그런 사회주의적인 그런 식의 경제 정책을 얘기하고 있는 것인데, 놀랍게도 저 정당은 무슨 1800년대 나온 정당이 아니라 녹색당에서 막 얘기할 법한 그런 정당이 아니라 현재 21세기 대한민국에서 나온 정당입니다. 저는 저분들한테 한번 질문을 해보고 싶습니다. 저분들한테 부동산의 의미는 제가 가지고 있는 부동산의 의미와는 조금 다른 것 같아요. 그런 차원에서 제가 지금 앞으로 예시를 들 이 두 분에 대해서 저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제가 좀 궁금합니다. 첫 번째 사람부터 보시죠. 자, 첫 번째 사람 바로 이 인간인데요. 40일 전에 매물을 내놨다라고 했던 강남 아파트가 어떻게 된 것인지 그제 저녁에 매물로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내용을 조금 살펴보니까요. 이 전 총리가 지난주 자신의 강남 아파트를 매각하지 않는 대신 전세를 놓고 이번 총선 출마 예정지로 거론되는 종로의 전세로 들어가려 한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비판을 받고 있다는 것이죠. 이거에 대해 가지고 페이스북에 12월 11일 날 팔려고 내놨다, 팔리는 대로 팔겠다라고 적어놨다는 것입니다. 집을 팔지도 않고 왜 도대체 종로로 전세로 들어가려고 하겠습니까? 이유가 간단한 것이죠. 그렇죠? 야, 나 종로 사람이다. 종로 사람들, 내가 그냥 타지에 있다가 지금 이거 총선을 위해 가지고 잠깐 들어온 것이 아니라 나는 정말로 지금 종로를 사랑하는 사람이고 종로에 대해서 깊게 알고 있다 라고 쇼파리를 하기 위해서, 표파리를 하기 위해 가지고 종로로 지금 전세로 들어오겠다라는 것이죠. 당연히 정치적으로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비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지금 이 전 총리가 해명하고 있는 것은 뭐예요? 야,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나는 최대한 빨리 팔려고 이거 옛날부터 내놨어, 이겁니다. 그런데 사실이 조금 다릅니다. A공인중개사를 비롯해가지고 지역공인중개사들이 20일 날 본지에 소개한 매물 리스트를 보니까 이 전 총리 아파트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다시 한번 해명을 했죠. 그쵸? 빨리 팔고 싶었지만 매매 문의가 없어가지고 전세로 돌리는 과정에서 매물 등록을 취소했던 것이다. 자, 그러면 이 전 총리가 계속해가지고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게 뭡니까? 빨리 팔려고 했다. 나는 이거를 통해가지고, 노동도 아닌, 노동을 통해가지고 재산을 불리는 것도 아니라, 부동산을 통해가지고 재산을 불리는 그런 사람이 아니야. 그래서 나는 빨리 팔고 싶었는데, 이 매물이 없어가지고 못 팔았어. 이게 지금 이 전 총리의 해명 아닌 해명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조금 이상합니다.
공동거래망, 이게 뭐냐면 중개업소들이 빠른 매각을 위해 가지고 사용하는 게 공동거래망인데, 그 공동거래망에 어떻게 된 일인지 이전 총리의 집이 아예 올라온 적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상한 것이죠. 왜냐면은 전문가가 얘기하는 것처럼 빨리 집을 팔고 싶다, 당연히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집 팔 때 생각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부동산 여러 곳에다가 내놓고 공동거래망에다가 올리고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인데, 그렇지 않았다라는 것은 바꿔 얘기한다면은 별로 안 급했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겠죠. 글쎄요, 시세 차익으로만 17억 이상을 지금 벌겠다라는 것인데, 이거에 대해서 기본소득당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을지 제가 참으로 궁금합니다. 지금 기본소득당 뿐만이겠습니까? 청와대 내부만 지금 생각을 해본다라고 할지라도 계속해가지고 부동산을 통해가지고 재산을 불리는 것은 그거는 잘못된 것이다라고 해가지고 청와대 내에서도 집 팔자라고 계속해서 얘기를 했던 사람들이 자기들 자신인데, 지금 와서 보니까 자기 부동산으로 시세 차익을 17억 이상을 벌겠다라고 하니까 글쎄요, 이거를 도대체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두 번째 인물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바로 이 여자인데요. 자, 저 여자와 친한 청주의 사업가가 부동산 특혜를 매입했다라고 하는 의혹을 받고 있는데, 그 금액이 자그마치 5천억 가까이나 차익을 봤다라는 겁니다. 자, 이 의혹은 곽상도 의원이 지금 제시하고 있는 것인데요. 어떤 내용인지를 살펴보니까 청주 버스터미널을 운영하는 사업가 장모 씨가 2017년도입니다. 1월 달에 343억 원 가까이를 주고 터미널 부지를 청주시로부터 매입을 한 거죠. 자, 근데 그때 조건을 달았습니다. 이 부지를 버스 터미널 용도로 유지해야 된다라고 하는 조건을 당시에 걸었었는데, 4개월 정도가 지나가지고 장 씨가 청주시에다가 이런 제안을 한 거죠. 터미널 현대화 사업이다 라고 하면서 해당 부지에 50층 규모의 주상복합 쇼핑몰을 세우자라고 제안을 한 것입니다. 자, 그래가지고 곽 의원이 지금 제시하고 있는 의혹이 무엇인 거냐? 두 가지입니다. 곽 의원의 생각은 장 씨가 해당 부지를 매입하자마자 대규모 개발 사업이 추진된 건 매각 당시 제한 규정을 위반한 것이다. 그 다음에 둘째, 장 씨는 터미널 부지 매입 후 불과 몇 개월 만에 5천억 가까이 이상의 시세 차익을 얻었다라고 곽 의원이 주장하고 있는 것이죠. 문제가 무엇이냐면은 장 씨와 친분이 있는 사람이 바로 그 여자라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부지 매입 과정에서도 특혜를 받았을 수가 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고, 심지어 그 의혹 자체가 생기는 이유가 뭐냐면 2017년도에 그 여자가 장 씨가 입원해 있는 청주 병원에 문안을 갔다면서, 병문안을 갈 정도라고 한다면 누가 보더라도 특별한 사이다라는 것을 생각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지금 곽 의원이 제시하고 있는 저 의혹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제 생각은 간단해요. 의혹이 있다? 그럼 의혹에 대해서 조사를 하자 이겁니다. 간단한 거죠, 그렇죠? 청와대도 청와대 나름대로의 입장이 있을 것이고, 장씨도 마찬가지로 장씨만의 입장이 있을 것이고, 곽 의원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로 자신의 입장이 있을 것인데, 우리가 상황적으로 봤을 때 의혹을 가질 수 있는 상황이니까 이거에 대해서 뭐 하면 되겠습니까? 조사하면 되겠죠.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왜 당연하겠습니까? 일반 사람들이라고 하면 몰라요. 그러나 청와대라고 한다면 다르겠죠. 대통령과 그리고 대통령과 관련된 사람이라고 한다면은 그 사람들에 대해 가지고 철저하게 우리가 조사를 해야 되는 의무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 이 사람들을 일반 사람들은 생각할 수도 없는 여러 가지 특혜를 누릴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자신의 직책을 이용해 가지고 다른 특혜를 받고 있는 것은 아닌지 조금이라도 의심이 있다라고 한다면 공직자로서 그거에 대해서 해명할 의무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얘기를 누가 했던 얘기입니까? 자기들이 직접 했던 얘기예요. 전 정권만 하더라도 수만 가지 말도 안 되는 의혹들을 계속해가지고 꺼집어내서 입에 지금 담기도 부끄러운 그런 의혹들을 끊임없이 끄집어내면서 계속해가지고 조사해야 된다, 조사해야 된다, 조사해야 된다 얘기했던 사람들이 누굽니까? 지금 청와대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자기들의 그 모습을, 그 얘기를 조금이라도 기억할 수 있는 양심이 있다라고 한다면은, 청와대가 지금 막 그냥 겁박을 주고 막 그냥 막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함부로 그냥 의혹 제시하지 마라 이런 얘기를 할 것이 아니라 기꺼이 자신들의 의혹에 대해서 조사를 받겠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인지상정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